가성비로는 개꿀이다 진짜. 그럼 캐서린 제타 존스 같으면은 더블 제타인가?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차일못의 장PD입니다. 지금은 아주 급한 소식을 제가 들고 왔어요. 요즘 제가 폭스바겐에 대해서 얘기를 너무 많이 했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또 해야 돼요. 이슈가 여기가 지금 제일 핫해갖고 뭐 저는 XC40이나 볼보나 뭐 다른 차들 뭐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얘들이 너무 급해서 지금 현재 날짜로는 제가 10월 16일 금요일이고요. 이날 기준으로 지금 폭스바겐 제타에 대한 내용들이 엄청 어제부터 10월부터인가 쭈루루루 올라왔는데, 와 이거는 뭐 말을 안 할 수가 없게 해놨어요. 그냥 이거는 자동차 유튜버라면은 이건 넘어갈 수가 없게끔. 일단 제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제타가 어떤 차인지 한번 그거부터 볼게요. 제타가 어떻게 생긴 차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자, 폭스바겐 제타는 일단 네이버에 딱 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와 뭐 이렇게 지금 동영상이 막 들어가고 있는데 이미 광고가 떴죠. 수입 세단에 대한 부담 걱정 제로, 이렇게 올 뉴 제타 이렇게 돼 있는데, 자동차 일간 검색어가 지금 1등이에요. 뭐 순위가 141개가 올랐죠. 이미지부터 볼게요. 이게 2020년식, 실제로는 20년에 딱 나온 모델은 아니고요. 한 2년? 1, 2년 정도 된 차예요. 공개가 된 지는 1, 2년 정도 된 건데 이제 우리나라에 들여온 거죠.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 저는 폭스바겐 차의 디자인을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폭스바겐은 특징인데 뭐 뒤에도 이렇게 생겼네. 뭐 디자인이 뭐 그렇게 과격하게 현대기아처럼 뭔가 이렇게 되게 혁신적이고 과격하게 탁탁탁 막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되게 단조로워요. 실내도 그렇죠. 딱 전형적인 폭스바겐의 디자인. 그래서 뭔가 젊고 통통 튀고 뭐 혁신적이고 개성 있고 이런 디자인은 앞으로도 안 나올 거예요. 계속. 또 세그먼트가 점점 작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생긴 차입니다. 준준형 세단 아반떼랑 동급이에요. 요거는 국내 없어요. 요거 이제 LCD 클러스터, 요거는 국내에는 안 들어왔어요. 국내는 아날로그로 계기판이 돼 있어요. 요게 좀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계기판이 이어져 있다. 여기는 아날로그고, 모니터는 좀 작아요. 인치가. 요것만 빼면 똑같아요. 요 계기판이 LCD인 건 빼면 나머지는 진짜 똑같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긴 차인지 보셨죠? 그럼 이 차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게 있는데, 일단 유지비를 계산하기 전에 이 차에 대한 특징이 일단 가솔린이에요. 의외로 디젤 못 파니까 해외에다, 우리나라에다가 이제 다 때려 박는데 가솔린이 먼저 나왔어요. 가솔린. 그리고 자동 8단, 그리고 전륜입니다. 1.4 터보예요. 그러니까 배기량은 좀 낮죠. 연비가 13.7이면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최대 출력이 150, 토크가 25. 출력은 뭐 그냥 그렇고, 토크가 한 평균보다 조금 높네요. 한 5 정도? 기존 제타보다 많이 커졌는데 그냥 아반떼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준준형보다는 확실히 모든 게 신차들이 다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 모델보다는 큰데, 볼게 뒤에가 토션빔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죠. 다른 것들 많은데 뒤에가 멀티링크가 아니고 토션빔이다. 뭐 토션빔도 만들기에 나름이긴 한데 뭐 그건 타봐야 알겠고, 그 다음에 가격을 보면 되는데, 가격부터 보면은 2,714만원부터 2,951, 딱 단일 트림 2개예요. 프리미엄과 프레스티지 딱 2개. 뭐 여기서 옵션을 추가하고 이런 게 없어요. 뭐 옵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요 딱 2개만 팔고 옵션 추가할 것도 없고 뭐 계산하고 복잡하고 할 게 없어요. 근데 이 가격에서 할인이 또 붙어요. 그냥 이렇게 파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지금 논란이 되는 건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봐야겠죠. 이제 가격이 이렇게 싸게 나왔으면 이거 완전 똥깡통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가격대면 독일차 준준형 세단차가 2,000대가 나왔다? 그러면 그러면 딱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고정관념은 그거죠. 완전 똥깡통이구나, 이거 하나도 안 들어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좀 의외예요. 사전 계약은 2,300만원대부터. 자, 익스테리어 제대로 타다, 올류 제타, 제대로 타다에서 제타구나. 그럼 캐서린 제타 존스 같으면은 더블 제타인가? 등급이 2개예요. 등급이 2개인데 그냥 저 트림은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옵션이 뭐냐? 어차피 가격은 2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있어요. 근데 시속이 제로가 아니라 30부터 시작을 해요. 정차 및 재출발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가 있고, 말도 안 되게 앞좌석에 열성 통풍이 들어가 있어요. 독일차에서 앞좌석에 통풍 넣으려면은 2급에선 절대 나올 수가 없거든요. 2급과 이 가격에서는. 근데 통풍이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 8인치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계기판은 아날로그인데 앰비언트 라이트도 들어가 있어요, 그냥 기본으로. 그리고 뒷좌석에도 열선이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썬루프도 있어요.
웬만한 국산 옵션은 거의 다 때려 박았어요. 이제 없는 게 이제 헤드업이 없는 거고 차선 유지 보조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고 사실 그렇게까지 쓰면은 거의 국산차라고 봐도 돼요. 옵션이. 장단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옵션들. 운전석은 전동인데 조수석은 수동이래요. 이거는 A클래스랑 똑같죠. 이건 조금 좀 그래요. 근데 이 가격대를 생각하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가격대에 이렇게 나올 줄 몰랐던 거거든요. 이 가격이면 당연히 다 빠진 상태로 깡통일 것이다. 아예 없을 것이다. 이게 웃긴 게요. 지금 사전 예약 한정 수량 2,300만 원부터 이게 준중형 세단에 할인을 14% 12% 때리는 거는 사실 전례가 되게 없는 일이거든요. 고가 차량 막 1억이 넘는 차량이 아니고서야 최소한 5, 6천 정도 돼야 되는데 정가가 2,900만 원이에요. 2,700부터 2,990만 원인데 여기다가 현금의 12% 파이낸셜 14% 이거는 앞으로 나오기도 힘들 것 같은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거를 이렇게 또 기다리려면은 언제 나올지 몰라요. 이거는 엄청난 할인인데다가 제가 놀란 건 이거예요. 보증기간 5년 15만 이게 제일 놀랐어요. 사실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5년이에요 보증기간이 5년. 이거는 왜 제가 놀랐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따가 차량 가격이 프리미엄 2,750, 2,992죠. 근데 개소세하고 할인을 받으면은 이 차량가가 2,329만 원, 2,500만 이게 실구매가예요. 2,300 프리미엄이 프레스티지가 2,500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왜 말도 안 되느냐. 아반떼가 풀업이 2,590만 원대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등급에 똑같은 풀업에 물론 옵션은 당연히 아반떼가 더 많아요. 옵션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폭스바겐이 동급의 차를 같은 가격을 맞춰놨어요. 풀업을. 이게 사람들이 지금 멘탈이 나간 거예요. 뭐야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지금 한정 수량은 2,700대 정도 들어왔다고 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제인가 그젠가 뜬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미 70%가 나갔대요. 아마 이 영상이 업로드된 시점에서는 차가 없을 거예요. 예, 장담합니다. 가격을 유지비 계산할 건데 참고로 이게 왜 싸냐? 뭐 국산이랑 풀업이랑 비슷하다고 뭐 좋은 거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차가 2011년도에 나왔어요. 전 모델이 2011년도에 나왔는데 그 당시에 가격이 프리미엄이 3,100만 원이었고 프레스티지가 3,690만 원. 이렇게 계속 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계속되면 말이 안 되는 게 3,600짜리를 2,500에 팔잖아요. 이제 현대기아 차들은 아반떼나 이런 것들이 교체 주기가 빠르죠. 2, 3년이면 구형되잖아요. 또 나오면은 뭐 이것저것 옵션을 더 넣겠죠. 차는 그대로고 옵션이 막 더 추가돼갖고 풀옵션 하면 아반떼가 한 2,600, 2,700 될 거예요. 분명히 2, 3년 뒤에. 근데 얘네들이 그럼 폭스바겐 얘네들이 계속 이 가격을 유지하게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현대기아가 더 비싸게 되는데 폭스바겐보다. 그러니까 아마 이 가격은 이례적인 것 같아요. 이게 다 팔려버리면 다음에 추가 물량이 들어오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할인을 할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다 팔릴 텐데 뭐 이제 잘 나가는 거 아니까 굳이 이렇게 할인 안 때릴 거예요. 직차! 자, 수입차 신차 살 때는 카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카비에 사게 되면 할인을 좀 더 해줍니다. 근데 이건 문제는 재고가 없어. 카비에 사게 되면 아마 여기에서 최소한 1, 2% 더 오르거든요. 최대 15, 16% 하실 수 있는데 재고가 팍팍 없어지는 데는 사실상 할인이 의미가 없어요. 홍보를 하는 의미가 없구나. 자, 직차라고 중고차를 직거래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직거래만 하는 거예요. 딜러가 끼지 않죠. 그래서 직거래 가격으로 서로 차주들끼리 거래하는 직거래 어플 직차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지비 계산을 이제 들어갈게요. 미안해요. 직차! 자, 폭스바겐 제타 저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보다 프레스티지를 계산을 할 거예요. 왜냐? 어차피 2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서 둘 중에 하나만 계산을 하면 되는데 프리미엄보다 프레스티지가 들어가는 옵션이 훨씬 좋아요. 자, 2,990에 할인이 총 457만 원이 붙어요. 그래서 2,533만 원, 취등록세는 177만 원이 붙어요. 파이낸셜 기준으로는 금리가 7%입니다. 이거는 이자가 굉장히 많아요. 7%로 60개월 막 풀할부 때리면 이자만 700만 원 내는 거거든요. 할인을 450 받고 내가 이자를 700 내요. 삐꾸죠 그거는. 안 돼! 그래서 계산을 일단 해봅시다. 풀할부로 땡겨도 60개월에 53만 원이에요. 할부를 하게 되면 60개월에 53만 원, 선납금 30% 해봐야 700만 원인데 60개월에 38만 원, 선납금 반 해봐야 1200만 원, 60개월에 28만 원. 이게 리스 값일 거예요. 리스가 잔존가치 해가지고 절반 남겨놓고 나머지 금액을 내는 거니까 리스를 하게 되면 60개월에 28만 원 나오겠다. 이러면 여자친구 사줄 수 있죠. 대신에 그 여자친구랑 최소 5년은 사귀어야 된다는 거. 중간에 헤어지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여기다가 유지비 계산을 해야겠죠. 추가로 더 드는 돈 보험료가 있고 유류비가 있고 세금이 있죠.
일단 이 차가 이렇게 아무리 싸게 나왔다고 해도 보험료는 비싸요. 당연히 독일 차기 때문에. 그래서 유지비도 싸다고 할 수는 없는데, 유지비는 제가 제 나이 기준 만 35세 이상 기준 신고 가입했을 때 115만 원 나오네요. 아반떼 이런 건 뭐 7, 80 나올 텐데 보험료는 비싼데, 여기다가 이제 할인받고 하면 10% 빼면은 그냥 100만 원, 105만 원이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얼마야? 9만 원 되겠네요. 108만 원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유류비, 가솔린인데 연비가 13.7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유류비가 1,400원, 휘발유를 1,400원 곱하고 한 달에 1,000km 뛴다고 가정을 때리면은 우리 평균 기준이니까 월 유류비가 10만 원 나와요. 유류비는 뭐 쏘쏘 보통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제 이 비싼 보험료와 디젤보다는 좀 더 많이 나오는 유류비를 자동차세가 절감을 해줘요. 자동차세는 25만 원밖에 안 나와요. 2000cc 50만 원대인데, 그러니까 12개월로 치면 2만 원, 21만 원, 유지비는 21만 원이네요. 여기다가 세차한다. 이제 세차비 한 달에만 2만 원 더하면 23만 원, 토탈 23만 원이 나가요. 여기다가 더하면은 풀할부 60개월에 76만 원, 선납금 30%에 60개월이면 61만 원, 선납금 50%에 60개월이면 51만 원? 이 정도 되네요. 50만 원대 최소. 어쨌든 뭐가 돼도 차값에다 유지비까지 더하면은 사실 50만 원 언더는 거의 없어요. 무조건 50이 넘는데 이 정도면 거의 최저예요. 이게 뭐 소형차도 아니고 준준형 사이즈니까. 이 제타에 대한 거는 더 이상 뭐 제가 깊게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이거는 자동차 지금 리뷰 뭐 땡땡 그래프나 뭐 그런 분들 뭐 많잖아요. 차에 대한 기본적인 뭐 리뷰, 그거는 그분들 거 보시면 되고, 단점은 이제 잡소리가 여러 군데서 잡소리가 좀 있다 라는 단점이 하나 발견됐어요. 그 외에는 아직 뭐 없어요. 설마 얘가 뭐 엔진 꺼지고 막 불타고 막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잡소리가 있다, 이 정도의 단점은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하다 말았죠. 이 5년 15만 보증 연장이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 기본적으로 3년이잖아요. 3년 동안 보증을 해주는 게 기본인데, 이거는 5년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수입 중고차가요, 얘네가 3년이 지나면 차량이 거의 반값 정도 돼요. 이게 왜냐? 보증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감가가 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증기간이 5년이다, 이거는 3년이 지나도 반값이 되지가 않아요. 보증기간이 끝나면 반값이 되는 거거든요. 보증기간이 남아있으면은 차값이 어느 정도 방어가 돼요. 그렇게 계산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이건 예측입니다. 그냥 뇌피셜인데, 차를 살 때 감가를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국산은 안 해도 돼요. 감가가 워낙 방어가 잘 되니까. 특히 차가 고가일수록 1억짜리 차를 사면은 뭐 3, 4년 뒤에 5천만 원 되고 이러니까 감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얘는 5년 보증이기 때문에 3년 정도 타도 1년에 뭐 1만 1, 2만씩 해서 3년 정도 지나서 한 4, 5만 킬로 차가 됐다 그래도 이 차가 뭐 1200만 원 뭐 이렇게 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못해도 1000만 원 후반대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더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이번만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 연도에 얘를 정가에 팔 수도 있거든요, 얘네들이. 그러면은 중고차 가격이 되게 애매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5년 보증이라는 게 큽니다, 여러분들. 직차! 아무튼 제 생각에는 괜찮아요. 사실 총합을 하자면은 전 자동차 리뷰 다 봤거든요. 뭐 차에 대한 기능, 가성비, 공간, 옵션, 성능, 사실 별로 트집 잡을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트집 잡고 싶은 거는 이제 클러스터가 LCD가 아닌 거. 가격을 조금 올려도 한 2,600 정도로 한 100만 원 올려도 LCD 클러스터가 됐으면 좋겠을 거 하나랑, 디자인이 별로예요. 차에 대한 디자인이 진짜 중요한데, 아쉽게도 이게 사람 취향 차인데, 이게 무난한 디자인이니까 오래 타긴 참 좋아요. 뭐 한국 차처럼 페리가 금방금방 돼갖고 막 질리고 막 바뀌고 이러진 않겠죠. 오래오래 비슷비슷하게 갈 거예요. 그거에 대한 장점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봐도 제 취향의 디자인이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 요거 빼고는 고민될 게 없어요. 게다가 저는 그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봐요. 옵션도 옵션이지만, 그리고 어차피 지금 시대의 흐름이 전기차로 가고 있잖아요.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 3년에서 5년 지나면은 출시되는 차들이 전기차만 도배가 될 수도 있어요. 내연기관차는 점점 줄어드니까. 한 5년 보증기간이라고 하니까 3년에서 5년 정도 있다 팔고 전기차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잠깐 2, 3년 잠깐 타갖고 팔아도 제값도 받을 거고, 그때 그 돈으로 전기차 가면 되니까, 뭐 이런 이상한 잔머리를 돌려봤어요. 그랬을 때는 저한테 참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계산을 해보시고 제 말만 믿지 마시고, 어쨌든 모든 리뷰나 이런 거 다 주관적인 겁니다. 정확한 팩트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여러 가지를 보시고 분별을 하시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자동차를 뭐 고민을 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고민할 틈도 없어요. 이미 이거를 보고 계신 분들은 끝난 겁니다. 새로운 전기차들, 신형 차들 더 성능 좋고 뭐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다음 기회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거 지른 사람들은 확실히 금액적으로는 큰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다. 가성비로는 개꿀이다 진짜. 근데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EPD랑 오랜만에 찍고 있거든요. 우리 EPD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아반떼랑 동급이거든요.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아반떼랑 비교했을 때 디자인이랑 아반떼랑 굳이 비교하면은 가격은 같은데 아반떼 장점은 디자인이 훨씬 예쁘고 옵션이 훨씬 많지.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아반떼가 가격도 싸고 디자인도 예쁘고 정비도 빠르고 수리비도 싸고 보험료 싸고 보험료 싸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죠. 서로 생각이 다른 건데 다 맞는 말. 이것도 맞는 말이고 이것도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한쪽이 치우치면 안 돼요. 진짜 좀 열린 오픈 마인드로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또 이거에 혹해갖고 이성이 마비돼가지고 진로해야 돼 막 이럴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